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트 5에 대한 고민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파트 5는 문법과 어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법 파트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과 추가 성분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생각보다 해석을 해서 잘 안 풀리는 어휘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은 뭐냐면 단어의 쓰임새, 유시지를 물어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어휘 문제 풀 때는 이 단어의 쓰임새를 집중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문법 세 문제, 어휘 세 문제 이렇게 같이 볼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문법 문제부터 먼저 접근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파트 5 문법은 빈칸을 앞뒤로 약 두 칸 정도씩 보면서 품사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문장을 분석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다, 주어 자리다, 수식어 자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일단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분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구조를 생각해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거의 동사를 집중적으로 본다. 이 말과 동일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이 동사에 따라서 얘 오른쪽에 목적어가 나오거나 수식어가 나오거나 보어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문장의 구조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많이 쳐다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다 해석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경우에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먼저 빈칸 근처를 분석해보니까 이 관사라는 게 눈에 띄네요. 더가 관사라는 건데 이 관사는 명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관사 뒤에서 꼭 명사를 써줘야 되는데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오브부터 뱅크까지는 묶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전명구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전명구는 수식어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관사 뒤에서 현재 명사가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A랑 D는 쉽게 지워지겠죠. A랑 D는 둘 다 축하하다라는 동사니까 B랑 C만 남게 돼요. 여러분들이 문법 조금 공부해 보셨다면 C번을 동명사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것 해서 해석적으로는 명사처럼 될 수 있겠지만 관사 뒤에서는 명사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된다. 그래서 내가 1번 문제를 풀 때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내가 천천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분석해 볼 때는 관사 뒤에 일단 명사를 써야 되고 빈칸 뒤에도 보면 명사가 없으니까 일단 명사를 뺀 나머지는 다 지우자. 그래서 보통은 C번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번을 하게 되는 경우는 동명사 파트를 복습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관사 뒤에서는 동명사를 쓰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정답은 B번 명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없애 나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토익 시험 문법은 어차피 비슷한 문제가 많이 돌거든요. 패턴식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리뷰가 조금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관사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려야 돼요.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은 어바부터 굿즈까지는 묶어주고 일단 빈칸 자리가 거버먼트가 주어니까 동사인가 싶었지만 여기 굿즈 오른쪽에 동사가 있죠. 그럼 거버먼트 빈칸까지를 주어로 봐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보통 2번을 A번으로 굉장히 많이 틀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버먼트가 주어, 빈칸부터 굿즈까지가 이렇게 수식어, PP라는 걸 배워봤으니까 A번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하는 것까지는 잘 되어 있지만 주어와 동사 관계를 예민하게 보는 게 좀 안 되는 경우야.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적용될 것입니다. 모든 제조업 회사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적용될 것이다라는 약간 어색한 문장이 돼요. A번을 써주게 되면은
restrict가 제한하다 이런 뜻이니까 제한된 정부가 적용된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의 습관은 빈칸 근처를 분석을 하되 주어와 동사는 아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형용사 개념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D번은 동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복합명사, 정부 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모든 제조업 회사들에게. C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이게 특히 분사 파트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C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동봉된 카드다. 이게 분사 파트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트대로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잘 풀어. 틀리는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모의고사 풀었을 때는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YBM에서도 수업을 할 때 이런 경우의 상담이 좀 많아요. 그래서 파트대로 풀거나 내가 문법에 대해서 이해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모의고사 풀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분석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안 돌려보는 경우예요. 3번을 내가 뭐 틀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틀렸다면 card까지가 주어고 must be completed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라는 구조를 확인을 하고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하나 써야 되거든요. 그럼 card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따라서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인 형용사가 정답인데 현재 분사는 동봉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C번은 동봉된이라는 과거 분사죠. 따라서 의미적으로 정답은 C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번에 이 자리가 수식어 자리라는 걸 모른다면 주어 동사라는 구조를 확인하는 연습을 확실하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가 분사다라는 걸 안다면은 B랑 C는 이분법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쉽게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분사를 틀리게 되면은 현재 분사를 쓰냐, 과거 분사를 쓰냐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분사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천천히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막히게 되었고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는지 그래야지만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휘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요. 한국어 예시를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랑 한국어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다 어순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어순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조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 문장 예시 드러났는데 첫 번째는 책상을 목적어고요. 두 번째는 책상에 얘는 부사 역할을 하죠. 세 번째 책상 이는 주어예요. 근데 영어는 이런 구조가 없다는 거죠. 조사도 없고 그냥 데스크라는 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얘를 주어다 이렇게 분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서는 이 조사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분석이 안 되면은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혹시 설명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한국어는 형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조사를 공부해야지만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영어는 조사라는 성분이 없어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가 뭐냐? 그냥 주어 동사라는 큰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문법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어보다 분석이 쉬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주어라는 동사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분석에 있어서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자, 이제 어휘 문제를 가보도록 할 건데, 어휘 문제는 제가 해석을 해서 푸는 어휘 문제 말고, 이제 단어의 쓰임새를 물어보는 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콜로케이션이라고 많이 해요. 제가 5가지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 토익 시험에 자주 출제는 5가지예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 중학생 때부터 많이 외워요. 예를 들어, depend on, participate in, register for, 이런 식으로 특정 자동사는 특정 전치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 목적어 취하는 뭐 inform you 동사라고 해서 inform
notify, remind 이런 게 대표적인데 혹은 뭐 대절을 좋아하는 예를 들어 report 대절, announce 대절, believe 대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A, B, C, D가 다 동사니까 전형적인 어휘 문제죠. 그래서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런 어휘 문제에서 빈칸 뒤가 전치사가 있으면은 정말 강력한 힌트예요. 이 전치사가 특정 단어와의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토익을 공부해 본 학생이라면 바로 B번으로 가죠. comply with가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뜻의 하나의 자동사 전치사 콜로케이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휘 문제를 풀 때 이런 조합을 알고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A번 넣고 해석해보고 B번 넣고 해석해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5랑 6는 결국 시간 싸움인데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빈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요 조합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가지를 봤을 거예요. B번하고 C번 조합이거든요. B번에는 be pleased 투부정사, 그러면 이제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이런 거를 이제 감정 형용사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얘네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보통 많이 끌고 다녀요. 그다음에 C번의 reluctant는 꺼리는 이란 뜻인데 be reluctant 투부정사 이게 하나의 표현처럼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B번하고 C번은 내 뜻이 약간 반대로 가요. B번을 써주면 기쁘다 하니까 약간 좋다라는 거고요. C번은 꺼린다라는 거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어떠한 작업이라도 빈칸을 한대요. 어떤 거? 그들에게 no profit,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맥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기를 꺼린다라고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하이라이트 3번이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3번은 모든 담당자가 교육 빈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번으로 진짜 많이 질문을 해요. C번을 사전 찾아보면 기간이란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뭔가 한국어로 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국어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빈칸은 없다. 정답 몇 번이죠? 쉽게 2번을 할 수 있죠. 나무는 없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외국인이 저한테 물어봐요. 1번 남장은 왜 정답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안 되는지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쓴다라고만 생각하지 이거에 대해서 왜 나무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는 그 이제 영어만의 유세지 있죠. 단어의 쓰임새라고 제가 불렀는데 이런 표현을 알고 있어야 잘 풀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리해야 될 표현들이 좀 많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교육과정이라는 D번이 돼요. 트레이닝 세션. C번은 왜 안 되냐면 이런 트레이닝 듀레이션이라는 말로 복합명사를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담장이나 울타리나 다리가 정답이 안 되는 이유와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예시 같은 거 들어보면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들 있죠. 뭐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우리는 안 봐도 드라마야. 이런 말로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하나의 세트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문법 세 문제, 어휘 세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봤었던 한국어 예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토익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토익이 좀 어려울지라도 이제 문제 파트대로 푸는 방식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비교적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은 제가 파트 6 풀이 방법을 올리도록 할게요.